네, 4월 1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청문회 게리 겐슬러가 출석을 했는데 정말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바라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더리움이 증권에 속하냐, XRP는 비증권이냐, 증권이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 원론적인 부분만 반복을 했었고 조금 말이 꼬인 건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상한 멘트도 뭐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간 답변 회피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지금 이 표정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뭔가 어버버해요. 어벙하니 원래 이런 표정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 때는 좀 어버벙하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론이 일단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여기도 있지만 파이어 겐슬러, 파이어 게리 겐슬러, 겐슬러 사퇴 운동이 지금 엄청 빡세게 진행되고 있어요. 추천 해시태그로 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파이어 게리 겐슬러, 겐슬러 해고하자. 네, 겐슬러 해고 운동이 지금 사회 운동 양상을 보이면서 네,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겐슬러 더 늙었죠. 맨날 욕 얻어먹고 원래 정치적인 밥그릇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에 사람이 욕망을 키우게 되면 사람이 맛이 갑니다. 지금 정치인들 뭐 누구 이름 부를 필요 없이 정치인들 중에 정상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굉장히 탐욕스러워지거나 아예 쾌하니 맛이 가거나 좀 이상하죠 다들 얼굴이. 특히 정치 안 하다가 정치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인 되기 전후를 비포 애프터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 완전히 다 맛이 갔어요. 되게 사람이 다 이상해집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저도 정치인 가까이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 확실해요. 다 이상해요. 미친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조금 쓸데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게리 겐슬러도 지금 표정 보면 어리버리했습니다. 계속. 근데 오늘 청문회 영상 상한 쭈꾸미, 쭈꾸미가 좀 상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 영상 보신 분들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버버 쳤습니다. 어버버 어리버리. 겐슬러답지 않았죠.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골 때리는 답변을 좀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뭐 비트코인 아니 이더리움과 XRP의 어떤 증권성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한 것보다 전 이게 더 웃기더라고요. 사실 모든 증권은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한다. 다만 SEC 규제 범위에 상품이 제외됐을 뿐이다. 이런 와 신박한 멘트를 해준 겁니다. 증권이 다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상품선물위원회 CFTC에서 그런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논리적인 해석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증권도 원래 상품인데 SEC의 규제 범위에 상품이 제외됐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미친놈 관점인 거죠. 예. 증권이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하는 거고 상품이니까 상품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하라고 미국에서 기관 독립으로 분리를 시켜놓은 건데 이게 무슨 쭈꾸미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멘트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멘트라니까 전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계속 생각해봤어요. 약간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들도 나와줬고 이제 XRP가 증권이냐 이 데이비드 워렌 의원이랑 지금 엄청 데이비드 워렌도 지금 계속 그 SEC 위원장직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를 세우면서 겐슬러를 공격하고 있는데 XRP 증권인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법정 공방 중이라 답변 불가하다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멘트예요. 이 공직자가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SEC 상황을 예를 들자 보면 SEC가 XRP를 증권이라고 판단을 해서 소송을 낸 주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가서 의회에서 XRP가 증권이냐라고 질문이 나왔으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SEC의 수장이 해야 되는 멘트는 SEC는 이런저런 기준으로 인해서 XRP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 법정 중이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XRP가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그냥 그 일반적이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모범답안 같은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법정 공방 중이라서 답변 불가하다. 이거는 엄청 그 뉘앙스가 후퇴한 거예요. 굉장한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뉘앙스 해석이 가능한 멘트를 지금 겐슬러가 해준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소송을 낸 주체가 이런 답변 회피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이거 청문회 끝나자마자 XRP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흐름 참 좋았어요, 오늘. 흐름이 참 좋았는데 비트가 쏟으면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쏟으면서 지금 XRP도 같이 쏟았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계속 그래도 0.5달러 위에서 지지 잘 받아주고 있었고 더 정확히는 0.52달러 지금 여기가 0.52달러 라인이거든요. 0.52달러 부근을 잘 받아주고 있었는데 아씨 갑자기 쏟아버렸어요. 되게 아쉽더라고요. 저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시장 전반 상황이 오늘 그랬기 때문에 XRP도 지금 하락을 했고 그래도 많이 반등했습니다. 벌써 0.4993달러에 지금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미 약간의 회복 단계의 양상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우리가 그 방향성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SEC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지금 강화되고 있어요. 아까 파이어 게리 겐슬러 해시태그도 봤지만 이거는 미국 변호사 제이슨 고틀립이라는 이 사람이 어디더라? 모리슨 코엔 파트너. 이 모리스 코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의회가 아닌 SEC가 나서서 암호화폐 금지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행정부가 이 경제 상황을 좌지우지하게끔 놔두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SEC 역할이 아니고 의회, 국민의 대표가 나서서 의회가 갈래를 타는 거지 SEC가 할 짓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행정부가 헛짓을 할 때 그나마 지금 미국에서 정상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나마 그래도 대법원인데 물론 대법원도 요즘에 말 많았죠. 특히 이제 뭐 낙태 이슈나 여러 가지로 대법원이 너무 보수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도 많았고 뭐 논쟁거리 많지만 그나마 지금 뭐 행정부 엉망진창이고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전반적으로 경제 어떤 이런 상황을 핸들링하는 정책적인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만약에 정말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내년에 대선은 거의 물 건너 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이어 게리 겐슬러 해시태그 거의 뭐 지금 사회운동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처럼 막 번지고 있어요. 재밌죠? 게리 겐슬러 안 그래도 지금 잘라야 된다라는 얘기가 의회에서까지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네 황금알님 고맙습니다. 늘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워렌 데이비슨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아까 그 오늘 이번 청문회에서 XRP 증권이냐라고 이제 게리 겐슬러를 쪼았던 사람이 워렌 데이비슨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비슨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정말 매파적으로 막 뭐랄까 거의 너 잘 딱 걸렸어 뭐 이런 느낌으로 조져대는데 겐슬러가 막 저렇게 조금 약간 오버버치는 얘기를 하니까 상황이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SEC 위원장직 폐지하겠다 해야 한다. 이 전무이사 체제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래서 SEC 위원장 출신 지원 불가능하도록 법안에 명시할 거고 전무이사는 이사회에 주요 사안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SEC 수장의 권력 남용 양상을 막겠다. 이걸 차단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재밌죠? 근데 어제 그 청문회 직전에 공화당 하원 금융위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겐슬러는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해악이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의회 차원에서 공화당 진영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SEC 적용이 불가능한 이 현행 규제 그러니까 SEC는 지금 적용 불가능한 현행 규제를 암호화폐 업계에 억지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어떤 이점 가능성 긍정적인 부분을
해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와 투자자는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서한을 지금 갠슬러한테 보냈습니다. 대놓고 이런 말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무튼 지금 금융위원장이 또 공화당 하원 이 패트릭 맥헨리가 맡고 있고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죠. 맡고 있고 하원 중심으로 이렇게 또 막 공격적인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점도 이런 분위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퍼링이 생기는 건가요?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가끔 유튜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좀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네, 하원 금융위에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 명확한 규칙 없이 무조건 등록을 강요하고 있는데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등록 절차를 지키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국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SEC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렌 로이너 같은 경우에 이제 CNBC 크립토 트레이더의 이 호스트죠. 이 양반도 이런 얘기를 해요. 갠슬러 반역죄로 기소해야 한다. 이 대부분의 테러 조직보다 더 많은 피해를 미국에 주고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 강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 SEC는 미친 척도 이 비트렉스까지 기소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등록 거래소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고 이 와중에 알고랜드와 오미세고 등 6가지 코인이 증권일 수 있다라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증권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반복을 하면서 비트렉스를 기소했어요. 이거 거의 뭐 떠나라는 거죠. 이거 뭐. 예, 지금 코인베이스도 열받으니까 규제 명확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미국을 떠나는 것도 본사를 이전하는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오늘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비트렉스까지 이렇게 기소가 되니까 산업 관계자, 업계 관계자들, 특히 이제 업계 리더들이 보기에는 짜증나죠. 그래서 대시, 알고랜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증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죠. 비트렉스가 반박 입장문을 밝힌 게 아까 공화당 이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의 직접 당사자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SEC의 규제 방식은 집행 조치에 따른 방식이고 일회성 규제 방식이고 블록체인 혁신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SEC의 증권 분류 코인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없어 답변이. 그러니까 SEC는 기준도 제시를 안 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갈래를 타줘야지 하는 건데 답변이 없고 그러면 사실상 이게 승인을 한 건데 오히려 그러니까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를 승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역으로 공격거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또 하나 그래도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소식들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건 굉장히 다행인 거죠. 막 소송 휘둘리고 있어도 SEC는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고 이 쭈꾸미 대가리는 지금 잘릴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리플은 지속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리플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리플의 파트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머니탭,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데 일본 야마구치 금융그룹 산하의 3대 은행에서 지금 머니탭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송금 앱 플랫폼인데 계좌번호 없이 스마트폰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모바일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이 회사가 이제 리플렛저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렛 기반의 스마트폰 송금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 일본의 야마구치 금융그룹 산하의 3대 은행이 이번에 머니탭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XRP의 어떤 기술력이 자연스럽게 현실 금융 세계에 더 확장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머니탭 같은 경우에 더 의미 부여가 되는 거는 이제 SBI 리플 아시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BI와 리플이 만든 합작 회사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2016년도에 머니탭을 소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머니탭은 리플과 SBI 모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고, 특히나 이제 SBI 회장이 2019년인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은 리플을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SBI의 어떤 굉장히 큰 일본 금융업계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야마구치 금융그룹 산하의 3대 은행에도 채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트랭글로. 이 트랭글로 갑자기 무슨 아실 겁니다. 리플 파트너 기업이고 트랭글로 지분 40%를 리플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계열사예요. 그래서 트랭글로가 갑자기 무슨 이 네팔의 풋살 토너먼트 대회를 후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하고 봤는데 이게 인피케어라는 회사, 이것도 핀테크 기업인데 인피케어와 트랭글로가 같이 지금 풋살 토너먼트 대회를 뭐 후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또 왜 네팔이지? 네팔에서 이런 레미터스 이런 기업들과 같이 이런 풋살 토너먼트를 왜 하는 거지 싶었는데, 이 네팔이란 나라가 또 재밌더라고요. 네팔의 GDP 23%가 외화 송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네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에 송금을 하는 규모가 GDP의 23%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네팔 가정의 또 56%는 이 송금에 의존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우리 가족이 열심히 일해서 붙여준 돈,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이 56%, 전체 가정의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경 간 송금과 관련해서 이미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돼 있고, 여기에 지금 리플 파트너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아주 좀 재밌고 뭐 이런 다소 약간 낯설긴 하지만 다시 들여다보면 이래서 네팔이었구나, 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 시장 안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지금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BNB, BTCA다. 얘들은 다 잘 갔는데, 근데 그 밑에 빙산의 일각이 불과하다. 그러니까 손가락 윗부분만 지금 나온 거고, 그걸 밑에서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건 이 거인은 XRP다. 뭐 XRP 홀더, 강성 홀더가 만든 밈이겠죠. 네, 뭐 이런 밈 좀 재밌게 느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전 이 정도 준비했는데 잠깐 물 좀 마실게요.